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 중이고 29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전두환 정부하고 민주화 운동인데 단독 주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가 앞선 이승만, 박정희 시기보다는 짧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꼭지로 따로 지금 떼져 나와 있고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군사 독재가 끝났죠. 박정희 정부의 오래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했는데 다시 한번 군사 독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군부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군부를 신군부라고 따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5.18을 지금 찾아볼 텐데 자, 신군부 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을 당하죠. 1979년도의 일이고 굉장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요 인계를 받아서 정권을 수습해 나는 과정에서 10번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전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요 틈을 타서 그해 12월 12일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군인들이 신군부를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다시 한번 폭력적인 방식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가 또 나오는 거죠. 12.12 사태라고 하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 유신헌법이 아직도 존재는 하고 있어요. 박정희 때 만들어진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했고 신군부도 퇴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니까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군인이 들어오다니 또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에 사람들이 분노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하면서 시위가 연일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경은 신군부도 이게 좀 무모하다는 건 알았겠죠. 하지만 혼란을 틈타서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이 오래된 쿠데타를 보고 오래된 정권의 유지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어나는 것만 잘 눌러놓으면 정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신군부가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이게 1980년 5월 17일의 일인데 김대중 등 그 당시에 야당 인사들은 이걸 반대를 했겠죠. 이 중요 정치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들을 이 무단으로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손발을 묶어놓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5월 17일인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거는 옳지 않다. 신군부가 또 들어오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신군부는 내려가라.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해라. 라는 뜻으로 광주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특히 광주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령을 왜 내려? 그리고 김대중을 왜 구속해? 이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크게 전개를 하게 됐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연고지기도 하죠. 그래서 유난히 크게 좀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미 이 신군부는 그 마산 사태를 한번 봤잖아요. 부마 항쟁의 사태를 봤고 그 이전에 4.19라고 하는 민주화 시위가 또 크게 있었죠. 지금 5.18 광주의 이 5.18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광주 바깥으로 나와서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가 될 것을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군부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가 무려 전문 군인들인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일반인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광주 사태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이었죠. 이 신군부의 진압은요. 5.18 민주화 운동의 모습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뻔했다가 목숨을 걸고 광주에 진입을 해서 이거를 촬영을 했었던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굉장히 끔찍한 학살에 가까운 사태였어요. 시민들은 여기에 그냥 좌절하지 않았고 이 광주 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대항을 했는데 그냥 일반 시민과 전문 군인이 지금 상대가 되지 않죠. 무기 측면에서. 이걸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요게 열흘간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이 됐는데 요거를 주제로 한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군인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내려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에 간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졌었던 실탄이 있어요. 총알. 이 군인들이 지급받은 총알이 그 당시 광주 시민의 숫자의 딱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의 총알을 박아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양의 엄청난 양의 살상용 총알이 지급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무력 진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그 당시에도 그 무서운 상황에도 포기를 안 하고 이거를 뭐 이제 정보지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와서 시위하자고 하고 버스 기사들도 나와가지고 버스로 부상자들 막 이동시키고 정말 그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단결해가지고 이 일을 해요. 그 와중에도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광주에 뭐 도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이거에만 집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5.18 관련 기록물, 사진,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전체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5.18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전두환 정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신군부는 5.18을 가볍게 무시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거기에 정보를 왜곡한 다음 정권을 이어나갑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을 하고 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군부들의 특징이 꼭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나라를 재건한다 혹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보위를 위해서 한다. 이걸 국보위라 그래요. 국보위를 만들어서 3권을 장악을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 분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이 있는데 이거 3개를 다 차지합니다. 3권을 장악을 하고 삼청교육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 삼청교육대 보낸다? 라고 하면은 뭐 우는 애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국보위에서 사회 정화 정책이라는 걸 했었는데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부에 설치가 됐고요. 뭔가 이제 사상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신군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신개조를 시키는 집단이었어요. 폭력적인 방법이 다수가 동원이 됐었죠. 이 삼청교육대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기어서 반대쪽에 있는 그릇에서 손을 대지 않고 밥을 먹는 뭐 이런 것도 시켰다라고 하니까 인간성을 말소하면서 공포로서 사람의 정신을 개조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온전한 정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걸로 과외가 전면적으로 금지됐었고요. 대입 본고사가 폐지가 됐었고 이게 뭐 교육의 평등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적으로는 이런 특이한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의 정원제 같은 거를 실시를 하는 사회적인 측면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선출이 직접 선거로 한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으로 뽑은 거잖아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저기 체육관에서 지행을 해가지고 전두환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때 부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을 고칩니다.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지 않는 거죠.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7년간으로 임기를 좀 늘리고 단임제를 할 거야. 7년 단임제를 한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1980년의 일이고요. 그래서 12번째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임기가 지금 일단 앞선 대통령은 11대 대통령에서는 남은 임기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걸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12대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꽤 오랫동안 장기 독재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의 주요 정책 보겠습니다. 강압책이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나오는데 언론을 통제합니다. 언론을 통폐합을 해요. 그래서 언론기본법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언론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검열했던 것처럼 굉장한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자, 언론 통제하고요. 민주화운동 당연히 탄압하고요. 유화정책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정책이었는데 여가거리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선을 돌릴 만한 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축구가 이때 다 구단이 출범을 하게 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간 통행 금지, 박정희 정부 때 이거 엄격하게 지켜졌었는데 통금을 해제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밤새 놀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대에도 이 앞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에 포텐이 팡 터지는 게 요 시기입니다. 3조 호황이라는 최적의 시기를 맞게 되면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건 세계가 낮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낮고요. 유가가 낮고 기름값이 낮고 금리가 낮아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이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대단한 선전수단으로 활용이 됐겠죠. 요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리고 통일정책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돌려야 된다고 했었죠.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술 공연단을 남북이 서로 교환을 해서 공연도 보여주고요. 뭔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를 많이 하네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5.18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로 단어가 신군부, 계엄군, 시민군 이런 단어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들을 보더라도 광주, 공수부대, 야당 지도자 석방, 군인, 폭력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5.18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시민군 조직,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고 윤상원, 유명한 분이죠. 거의 5.18의 아이콘 같은 분입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 분과 관련된 노래인데 당시에 같이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했었던 또 다른 여성 열사가 있어요. 박기순.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기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도 불려졌을 정도로 이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처럼 아시아 전체에서 좀 회자되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정권을 지켜나갔는가? 법을 뜯어 고칩니다. 8번째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을 거야. 무기명 투표로 뽑을 거야. 그리고 임기가 7년이고 전두환 정부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임기가 7년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중임은 하지 않을게 라고 마치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나와 있긴 하네요. 하지만 7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길죠. 8차 개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했었던 게 중학교 의무교육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야간 통금을 해제하면서 사람들이 밤에도 다른 쪽에 정신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정부가 끝나는 시기, 또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한 성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이죠.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인데 1987년이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우리 지금의 민주주의도 완전히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착이 된 사건이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를 했었죠. 언론도 제한을 했었고 삼천교육대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어쨌거나 사람들을 옥죄는 방식의 통치를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참지 않는 거죠. 간선제 하지 않겠다. 직선제로 개헌을 해야겠다.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서명운동을 해요.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 직선제 할 거야. 이제 대통령 직접 뽑을 거야. 85년도에 직선제 개헌운동 1,000만 서명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한번 볼게요. 87년도로 넘어오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계속 꾸준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987년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학생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은폐를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온 거예요. 왜 죽었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명한 게 나오죠. 탁 하고 치니까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검을 해서 여기 왜 죽었는지 사망을 확인하러 갔었던 의사가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하게 물고문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폐에 물이 차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고문으로 죽었다.
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의 극분노를 사게 됩니다. 고문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을 죽이다니. 이거는 살인이죠. 정권의 살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면서 이걸 은폐하려다가 또 더 커졌잖아요.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때 신문에 막 헤드카피로 나왔던 건데 사람들이 부들부들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거 못 참겠다. 대통령 직선제 할 거라고 막 드글드글 일어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의사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4월 달에 전두환 정부에서 뭘 발표하냐면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나 이거 안 고칠 거야. 너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를 유지할 거야. 4월 13일에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겠다, 유지하겠다,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획이 됐었어요. 6월 달에는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시민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한번 합시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전야제로 서울의 신촌의 연세대학교에서 일종의 사전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전 시위 도중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뒤통수에다가 박아넣게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김주열 열사 기억나시죠? 그 학생도 얼굴에다 맞았었잖아요. 누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발포를 한 거죠. 뒤통수에 박힌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사실 알고 보니까 이한열 열사와 실제로 직접적인 친구가 아니었던 당시 다른 과의 어떤 학생이 쓰러져 있는 이한열 열사를 이렇게 들어서 끌고 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죠. 이미 그땐 정신을 잃고 있었고 중환자실에 옮겨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다 결국에는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이 대학생 2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참아왔던 게 폭발하기 시작을 하죠. 6월 60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60국민대회를 개최해서 똑같이 구호를 외쳐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구호로 외치면서 시위를 크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시위로 커집니다. 이전에 4.19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이 노태우가, 물론 우리가 노태우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 호헌 조치를 발표했을 때, 호헌 조치 발표 당시에 이 전두환이 이거를 호헌을 하면서 노태우에게 정권을 그대로 넘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노태우도 그 당시 상황을 본 거죠. 분위기를 보고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태우 정부는 살아남은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드디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치 프로세스죠. 요거가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얻어낸 민주화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9번째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여야의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9차 개헌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개념 확인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해서 일어났다. 맞는 얘기죠. 비상계엄 철폐하라 하고 일어났으니까.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했다. 그쵸? 3조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을 했죠. 6월 민주항쟁은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났다. 이건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난 거는 4.19 혁명이었죠. 이건 아니네요. 자, 2번.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기록물이 올라가 있는 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던 게 전두환 정부였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9번째 9차 개헌이라고 방금 봤었죠. 네, 이거 자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기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60국민대회.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4.13 호헌 조치가 무효다라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났다. 요거를 보고서 이게 60국민대회구나, 6월 민주화 운동 얘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째 개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죠.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출할 거다. 직선제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여러 번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도록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낸 한국의 민주주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이 됐던 거는 이거 뒤에 나오는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화 운동. 요거는 아니고 시민군이 조직이 되어서 계엄군에 대항해서 싸웠던 게 5.18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실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창단됐죠. 유화 정책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이루어냅니다. 예술단도 교환을 했었죠. 일종의 유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는 건 이 뒤의 시기로 나가야 보이는 일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때 이루어집니다. 대학 교수단이 시위 행진을 벌인 거는 4.19죠. 4.19.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해줄 수 있겠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여기 이런 단어로 찾을 수 있겠죠.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간에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계엄령 해제와 수감된 야당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했던 블라블라. 요거 5.18이죠. 당시 상황을 보도한 외신 기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옳은 거 고를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에 일어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6.3 시위죠. 6.3 시위 시청에서 있었던 요거는 64년도의 일입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게 5.18의 특징이죠. 정답 2번이네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된 거는 4.19 혁명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이 유신헌법 체제,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해서 호헌 철폐 구호를 내세운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로 넘어와서 전두환 정부 때 요거는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거죠. 요거라기보다는 5.18보다 뒤쪽 시기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6월 항쟁이니까 아니고요. 2번이 답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에 있다. 이 과도정부가 바로 신군부겠죠.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무력 탄압, 명분 없는 계엄령. 신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의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마라. 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네,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난 거는 이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 6.3 시위가 있었죠. 6월 3일 시위. 4.13 호헌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시작된 거는 요거 뒤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거는 4.19 혁명이죠.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게 5.18의 특징이죠. 4번이 답이네요. 4번.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한 거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정답 4번이죠. 3번 문제로 올라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임을 위한 행진곡. 요 곡은 이거 당시에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고 윤상원과 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네, 요거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 5.18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노래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그 유신체제에 연결된 겁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발표가 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거는 87년도 요거 뒷시기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거는 4.19 혁명이고요. 시위 도중에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이거는 6월 항쟁 관련된 그 시기의 일이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했다. 요게 5.18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거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4번 문제.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 지난 37년간 지속되었던 야간 통금이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통금을 해제해서 유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었던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요때 유화 정책으로 프로야구, 프로축구 구단 출범이 되죠. 기억이 맞는 거겠네요. 기억이 없는 거 지워볼게요.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네, 언론 통제하죠? 1번이 답이네요. 디귿이랑 리을을 볼게요. 허례 허식을 없애기 위해서 법령으로 가정 의례 준칙이 제정되었고, 그러니까 결혼식 크게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재건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 이거는 이 단어가 상당히 앞선 시기임을 말해주죠. 요 디귿이랑 리을은 둘 다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풀어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한다. 대학 입시 본고사 폐지. 대학의 졸업 정원제를 실시,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요거 전부 다 전두환 정부 때 일이죠. 찾아볼게요. 전두환 정부.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바로 답이 1번에 나오네요.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이런 거 창단했었죠.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이 시작되는 거 김대중 정권 시기로 넘어가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는 거 김대중 정부 시기 일이고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6번. 밑줄은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이 정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보도지침 자료, 네,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대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제목으로 기소돼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네, 지금 보도지침이 뭔가요?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데가 있죠. 주로 이제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게 많이 벌어졌었던 곳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제목으로도 기소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제했었던 시기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이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요거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시기상으로 올림픽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은 1988년이에요. 1988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전두환이 아니고 노태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1번이네요. 1번. 야간 통행금지 해제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하고 프로야구단 출범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 전부 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1번은 이제 이 정부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번 노태우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1번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밑줄군 총선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창당 한 달 만에 1야당으로 급부상했군.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과 지금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대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 같아. 전두환 정부가 이제 붕괴하기 불과 한 2년쯤 전에 1985년도의 일입니다. 요 총선. 자, 요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는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요거 4.19 혁명 직후의 일이죠. 장면 내각에 출범하게 되는 3.15 부정선거로 여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죠. 요거는 4.19의 원인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다. 요거 5.18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더 이전입니다. 직선제 개헌을 청원하는 1천만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쵸? 사람들의 이런 반응으로 1천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 직접 뽑고 싶어.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선 4번인데 5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그 유신헌법 발표되고 나서 반대하는 활동으로 나왔던 겁니다. 요거 앞선 시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8번 볼게요.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 프로야구 창단, 언론 통제 보도 지침, 호헌철폐 국민대회 이거 전부 다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일이죠.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취재하는 기자. 7.4 남북 공동 성명. 이걸로 조절위원회 설치됐던 거 박정희 정부 시기 일이죠. 아니에요.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료. 개성공단을 착공했었던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로 좀 넘어와야 됩니다. 아니겠죠?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단체 여행객. 우리가 가장 북한과 사이가 좋았던 시기죠.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발표하는 외교부 당국자.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 고향 방문단. 이게 전두환 정부 때 일이겠죠. 5번을 답으로 찾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가나 헌법이 제정된 이거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대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거 전두환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그 선거 때 일이죠. 1980년도의 일입니다. 1980년 잔인한 그해 봄의 일이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서 선출한다. 직접 뽑는데요. 위에는 선거인단이 뽑는 거니까 간선제인데 이거 직선제네요. 대통령의 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가 5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대요. 지금 우리 헌법이죠. 9차 개헌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1987년도의 일이겠네요. 우리가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쾌거였죠. 1987년.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등장을 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그 시기까지 가와 나가 나오게 되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거 한번 골라볼게요. 사이 시기.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된 거는 맨 처음에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해서 진보당 창당하는 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4.19 혁명입니다. 더 앞선 시기죠. 이것도 가해 이전이고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유신체제 저항, 이 부마항쟁이죠. 이것도 앞선 시기입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니까.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0국민대회가 개최되고 나서 그 뒤에 이 나의 헌법이 개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5번, 정답 5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10번 볼게요.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 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아직 올림픽 하기 전이네요.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 결정적인 힌트네요.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이것은 1987년에 4.13 호헌 항거에서 일어났었던 6월 민주 항쟁에 관련된 일입니다. 내용이겠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원재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 세 번째 개헌이었죠? 이거 4.19 혁명이랑 관계 있습니다. 아니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6.3 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64년도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거는 5.18 민주항쟁이죠. 요거의 7년쯤 전이고요.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요것도 5.18에 관련된 내용이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게 맞습니다. 이 6월 항쟁의 결과 우리는 요거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얻어냈습니다. 자, 5번을 답으로 찾겠습니다. 11번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행 헌법, 지금 헌법 체제를 가져온 이 자료집 만들기,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 6.29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행렬, 6월 민주 항쟁이죠.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옳은 거 고를게요.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된 거는 부마 항쟁이었죠. 아니에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6.3 시위가 있었습니다.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건 4.19 혁명이고요.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던 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호헌철폐와 독재타도 구호를 내세웠던 게 이게 6월 항쟁이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마지막 12번이에요. 밑줄군 선거가 실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름 지금 보입니다.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으니 신중하게 투표하세. 우리가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이제 헌법을 고치고 드디어 직선제 하고 있죠. 자, 배경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3당의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요거 뒷시기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요게 터졌죠. IMF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 이거 처음에 이승만의 독재를 가능하게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일이죠. 이승만 정부의 일이고 호헌철폐를 내세운 시위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래서 개헌이 됐고 그래서 직선제로 지금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요 시기들이 5.18과 6월 민주항쟁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통령 시기별로 그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내거나 맞지 않는 거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대통령 시기별로 단위가 조금 이제 좀 바트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씩 맞춰가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실 때에는 사실은 기출문제에 오답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배우는 것보다 뒤에 시기에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선지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이거 누구네, 이거 누구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9번째 주제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주제로 한번 이 한국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